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힌덴버그 리서치의 블룸 에너지 공매도 리포트 마지막 파트인 블룸의 반박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매도 리포트 반박 자료의 이름은 블룸 에너지가 힌덴버그 리서치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정확한 공매도 리포트에 대해 반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2019년 9월 18일로 그 힌덴버그가 17일에 발표한 바로 다음 날에 반박 자료를 빠르게 내놨습니다. 우선 재무 이슈입니다. 일단 블룸에너지의 숨겨진 부채가 어마어마하다고 힌덴버그사가 주장을 했는데, 블룸은 2019년 6월 30일 대차대조표 밸런시트에 recourse, non-recourse 부채를 모두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recours는 이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담보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했던 그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뺏어갈 수 있는 부채를 얘기하고, non-recours는 여기도 적혀 있는데 채무 불이행 시 담보물만 가져가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채를 자기들 대차 대조표에 다 포함을 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2억 6,950만 달러 부채는 고객사와 전력 공급 계약에서 발생한 non-recourse 부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만약에 불이행했을 때는 담보로 잡았던 것들만 주는 부채고, 여기에 4억 3,200만 달러의 recourse 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못 갚으면은 회사가 위험해지는 거죠. 담보물 이상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부채가 2020년 원래 12월 만기였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1년 연기를 해서 2021년 올해 말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환사채로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들은 숨기고 있는 부채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수명과 서비스 책임에 대해서는 이제 본사 자기들의 2008년에서 2013년 초기 연료전지 모델의 수명은 18개월에서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디플로이를 했던 최신 연료전지 모델의 수명은 4.8에서 5.2년에 달한다. 그래서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서버가 발생시키는 에너지 덴시티, 이제 에너지 밀집도가 2배 증가를 했다. 그래서 원래 25kW를 생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55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서버 교체도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수명이나 서비스 책임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투자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버 업그레이드 경제라고 해서 고객사의 오래된 서버 모델을 새 모델로 업그레이드 해줄 때, 이제 힌덴버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매출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블룸의 주장은 업그레이드 시 실제로 고객사에게 현금을 받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출로 기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힌덴버그는 이제 현금을 받지 않고 매출로 기록하는 꼼수를 썼다고 했는데, 블룸은 자기들이 현금을 실제로 받았다. 그래서 마치 데이터 센터에 서버 업그레이드를 할 때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을 받고 업그레이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기록한 방식이 매출로 잡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재무 이슈에 반박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보면은, 그린하우스 가스 배출량이 많다고 힌덴버그사가 얘기를 했죠. 블룸에너지 서버가 운영되는 모든 주에서 기존 전력망보다 훨씬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블룸이 이제 힌덴버그사가 최대 전력과 비교하면 안 되고 always on이기 때문에 기본 전력, 즉 그 오염을 덜 시키는 전력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최대 전력이 이제 끄고 킬 수 있는 최대 수요를 채우는 전력이기 때문에 오염량이 높은데 얘랑 비교하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블룸은 최대 전력과 비교를 한 것은 유력한 MPO인 월드 리소스 인스티튜트, 와팀, and Rocky Mountain Institute의 권장 사항이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잘 나가는 MPO가 추천해 준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 이후 배치된 이게 비교적 최신 모델들은 평균 미국 연소를 활용하는 전력 발전소보다 50% 이하의 탄소를 실제로 배출하고 있다라고 증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힌덴버그사가 블룸에너지 서버랑 현대 천연가스 기반 발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얘네가 더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블룸에너지 서버는 그 어떤 천연가스 기반 발전기들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가장 효율적이고 상업적으로 가용한 솔루션이다 라고 이렇게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폐기물이 나온다는 주장을 했죠. 힌덴버그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블룸 에너지 서버는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했을 때 이 압유발 물질 폐기물인 벤진을 별도의 통에 배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인정을 했어요. 이 통에는 천연가스 1갤런에서 배출되는 적은 양의 벤진을 포함하고 있고,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이 통을 교체시키며 모든 주 연방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위험 폐기물이 배출은 되지만 그 양이 적고 이거를 잘 처리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환경부가 이제 블룸 에너지가 벤젠을 이제 무단 투기했다는 그 항목 아래에서 이제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단 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원래 이런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면제 규정이 있었대요. 근데 블룸이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으로 버린 게 아니고 규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자기들 잘못은 없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과 폐기물 처리 업체 간의 분쟁은 이제 위험 폐기물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처리 과정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히는 안 다뤘었는데, 원래는 힌덴버그사 공매도 리포트에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와 블룸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블룸은 좀 더 싸게, 좀 더 규정에 맞지 않게 처리를 하자, 이걸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을바람의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블룸이 어느 정도 합법인 범주 내에서 감추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응을 하긴 했지만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아직 적자인 성장주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업이다 보니 이런 문제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이 주목을 했었고, 힌덴버그라는 되게 유명한 기업에 먹잇감이 됐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서버 제조 비용이 감소되고 있고, 얼마 전에 새로운 전해조도 보여줬듯이 기술력 발전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 같은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어려움은 경쟁사들 플러그파워나 발라드, 퓨얼셀 모두 동일하게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소연료 전지 분야가 뜨게 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극복하고 흑자 전환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실리콘밸리의 유니콘 기업들, 이제 니콜라가 될 뻔했는데 이제 사기 과장들이 있었던 것이 들통이 나서 미 검찰에 기소를 당한 상황이죠. 그래서 니콜라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블룸 에너지도 적자인 기업이고 뭔가 이렇게 한번 노이즈를 일으켰고, 또 제가 걱정하는 바로는 이제 인사이더들이, 내부자들이 자사주를 계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매도 리포트를 다시 공부하면서 블룸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신이 들 때까지는 비중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은 또 더군다나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리포트 영상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블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직접 공부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대장정이었던 힌덴버그 리서치의 블룸 에너지 공매도 리포트 시리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